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조선 왕실의 여의주와 한국 문화 코드 신선 문화를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용오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용오름이란 구름이 발달한 가운데 불안정한 대기에서 발생하는 상승 운동으로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일어나는 강력한 소용돌이입니다. 바다와 구름 사이에 긴 소용돌이가 솟구쳐 파이프가 연결된 듯 보입니다. 이를 두고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여 용오름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용이라고 하면 상상 속의 동물 또는 신화 속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동방신선학교 수행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상상 속 동물이 아니라 자연계 이면에 깃들어 있는 망냥림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전래되어 오는 전설 속에는 용이란 비를 내려주는 고마운 자연신입니다. 그런데 대지를 적시는 빗물은 어디서 끌어올까요? 하늘에서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날까요? 용이 땅에 비를 내릴 때는 바다나 하천, 호수에서 물을 끌어올려 비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용오름이란 이렇게 비를 내려주기 전에 필요한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물을 끌어올려 비를 내리는 기적을 여의주로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부산 지역 남해 용궁사에 설치된 조형물에는 용이 붉은색 여의주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경복궁 근정전으로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궁궐에는 임금님께서 정치를 하던 정전이 있습니다. 정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사람이 걸어 오를 수 없는 계단 영역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답도라고 하는데요. 답도란 오직 임금님만이 가마를 타고 그 위를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이 답도에는 상징적인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요.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답도에 보면 봉황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도 한가운데에는 여의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답도가 잘 안 보일 수 있어 창덕궁에 장식되었던 봉황각 복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궁궐의 정전이나 편전 등 왕이 머무는 건물에 설치되었던 장식물입니다. 답도처럼 봉황과 여의주가 배치되어 답도의 원형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정전으로 오르는 임금님의 길, 계단 답도에 봉황이 여의주를 마주보고 그려져 있다면 임금님이 앉는 어좌, 천장에는 두 마리 용과 여의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는 쌍용이 조형물로 설치되어 멋진 모습을 관람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덕궁에도 쌍용과 여의주 장식이 있었는데요. 쌍용각 보계라는 이름으로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가끔씩 공개하기도 합니다. 2001년 경복궁 근정전 중수공사를 했습니다. 이때 근정전 꼭대기에서 흥미로운 물건이 발견됩니다. 용이 그려진 붉은색 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적과는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아마도 화재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비를 내리는 용과 여의주를 그렸다고 추측됩니다. 경복궁 근정전에는 큰 향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향로의 양 끝에 손잡이처럼 돌출된 부분에 여의주가 상서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진 속에는 도깨비 망냥 머리 모양의 향로 뚜껑이 보이지만 현재는 분실되어 몸체만 만날 수 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할 때면 항상 지나가게 되는 광화문에도 여의주가 그려져 있습니다. 광화문 어간문 천정에 복원된 그림에도 주작과 여의주, 광화문 현문 천정에도 복원된 기린도에 여의주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궁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여의주 장식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경복궁이나 창덕궁, 조선 궁궐을 방문하실 때 보물찾기 하듯이 여의주를 찾아보면 궁궐 나들이의 소소한 재미가 될 것입니다. 여의주 장식은 궁궐뿐만 아니라 임금님의 입는 옷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령 망냥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 임금님의 투구와 갑옷에는 용과 봉황 그리고 백호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용과 봉 그리고 백호는 여의주와 쌍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투구 앞면과 뒷면을 보면 용과 봉황 머리 앞쪽에 사방으로 기운을 뿜어내는 여의주가 자리합니다. 시선을 갑옷으로 옮기면 갑옷 앞면에는 용과 기운을 뿜어내는 여의주가, 뒷면에는 백호가 원형으로 기운을 뿜어내는 여의주와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깨 보호대에는
어깨 곡선에 맞춰 굽힐 수 있는 외뿔 용과 옥으로 만든 여의주가 장식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정치하시는 정전의 계단, 임금님의 가마가 지나는 답도, 정전의 천정부터 향로까지 여의주가 배치되었고 임금님이 입는 갑옷에서도 여의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주, 경기전에 보관되어 오던 조선의 건국시조 태조대왕의 어진입니다. 1872년에 그려진 어진, 흉배와 어깨에서도 여의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조선 왕실에서는 용과 봉황뿐만 아니라 여의주도 임금님 가까이에 즐겨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여의주는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임금님 가까이에 장식했을까요? 용과 봉이라는 신성한 망령님들은 상고시대로부터 임금님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고래로부터 용하면 여의주를 떠올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의주를 쥔 용은 곧 임금님의 통치권을 상징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의주는 무엇일까요? 여의주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의주의 세 번째 글자 주는 구술이란 의미입니다. 앞에 두 글자 여의의 의미를 헤아려 보면 모든 일을 뜻대로 모든 일을 막힘없이 이룬다는 뜻입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구슬이라고 할까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물건이라면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Z를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중국 소설 서유기에서 가져온 손오공을 주인공으로 삼고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구슬 드래곤볼 7개를 모으는 기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주가 그저 소원이나 실현해주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물건은 아닙니다. 잘 알려진 여의주에 대한 옛 이야기를 통해서 여의주의 진정한 가치와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 인도에는 사바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파할 때 신타마니라는 위대한 덕을 이야기합니다. 신타마니, 옛 인도에서는 여의주를 신타마니라 불렀습니다. 이 때문인지 우리 고대 기록에도 여의주를 마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대반야경에 실려 있는데요. 대반야경에 실린 여의주의 위대한 덕, 첫 번째 항마, 신통한 여의주가 있는 곳에는 악마나 마물이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말을 제압하는 덕성입니다. 둘째, 치병 또는 치부의 덕성입니다. 열병, 풍열, 냉병을 앓게 되어도 문둥병, 등창 같은 나은 치병도 여의주로 금방 완쾌가 된다고 합니다. 셋째, 광명의 덕성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어도 여의주가 있으면 밝아진다고 합니다. 넷째, 항온의 덕성입니다. 더울 때는 서늘하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위와 추위를 조화시켜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섯째, 제독의 덕성입니다. 여의주가 있는 곳에는 독충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독사에 물렸다 하더라도 여의주를 상처에 가져가면 그 독이 자연히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섯째, 정화의 덕성입니다. 더러운 물 속에 넣으면 금방 맑은 물이 됩니다. 인류 절반 이상이 지금까지도 맑은 물을 구하지 못해 생존에 위협받고 있는데요. 3000년 전에도 정화의 덕성은 너무나도 중요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곱째, 색조화의 덕성입니다. 청색천으로 여의주를 싸서 물에다 넣어두면 물의 색깔이 모두 청색이 되고 홍색천에 싸서 물에 넣으면 물빛이 홍색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반야경에 실린 일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미 여의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여의주는 석가모니께서 불법을 전하기 이전부터 있어왔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이 지역 사람들은 전설 속의 나가라는 큰 용 혹은 큰 뱀, 마카라라는 신성한 동물 머릿속에 신타마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2300여 년 전 중원에 장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이자 제가백가 중 도가의 대표 인물인데요. 장자 이야기에도 여의주가 등장합니다. 장자의 여러 구편을 보면 옛날 강변에 가난한 엄부가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물속에서 귀한 구슬을 가져옵니다. 그러자 그 어부는 그 구슬을 부셔버리라고 다그칩니다. 그 구슬은 깊은 물속 흑룡의 턱 밑에 있는 물건인데 흑룡에게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아들을 혼내는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의주가 천금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며 그 여의주는 용의 턱 밑에 자리한다는 사람들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조선 왕실이 사랑한 여의주를 궁궐과 임금님의 갑옷과 어진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옛 고전을 통해서 여의주의 가치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의주에 대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신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